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예쁜 누나 문귤입니다. 오늘도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읽을 거고요. 지난 시간에 챕터 3까지 읽었죠. 지난 시간에는 우울한 그 크리스마스 에피소드를 들려드렸어요. 제제 가족은 가난으로 아주 우울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는데요. 여기에 제제가 기대했던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받지 못해서 순간 분에 못 이겨서 아빠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빠가 듣게 돼요. 아빠가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 커지고 상처를 받은 채로 말없이 나가자 제제는 그때부터 눈물을 쏟으며 후회하고 아빠에게 미안해합니다. 아빠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구두 닦기 일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루 종일 밖에서 벌어온 돈으로 아빠를 줄 담배를 사고 이제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장면까지 들려드렸어요. 오늘은 이 에피소드 후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요미 내려가. 우리 강아지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데 요미 내려가. 네, 오늘은 작은 새, 학교, 그리고 꽃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새 집, 새로운 생활, 작고 소박한 희망. 나는 집마차 꼭대기에 아리스티데스 아저씨와 그의 조수 사이에 앉아 있었다.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기분이 아주 좋았다. 포장이 안 된 길을 벗어나 히우 상파울루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마차는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달렸다. 우리 곁으로 멋진 차가 지나갔다. 저기 포르투갈 사람 마누엘 발라다리스 차가 지나가요. 우리가 아수지스 거리의 모퉁이를 지날 때 멀리서 들려오는 기적 소리가 아침을 가득 채웠다. 저기 좀 보세요, 아저씨. 망가라치바가 지나가요. 넌 모르는 게 없구나. 기적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거리에는 말발굽 소리만 따각따각 들릴 뿐이었다. 나는 집마차가 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새 것은커녕 오히려 그 반대였다. 하지만 튼튼했고 짐작도 저렴했다. 2번은 왕복해야 우리 집 고물들을 다 나를 수 있을 것 같았다. 당나귀도 그리 않았지만 나는 아저씨의 비위를 맞춰주기로 했다. 굉장히 좋은 마차네요, 아저씨. 아직은 쓸만하지. 당나귀도 아주 멋져요. 이름이 뭐예요? 시가누. 그는 이야기를 나눌 마음이 별로 없어 보였다. 오늘은 참 재수가 좋은 날이에요. 생전 처음 마차도 타보고 포르투갈 사람 차도 봤고 망가라치바 기적 소리도 들었잖아요. 하지만 아무런 대꾸가 없어 멋쩍어졌다. 아저씨, 망가라치바가 브라질에서 가장 중요한 기차인가요? 아니다. 이 노선에서만 중요하지.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어른들을 이해하는 것은 때때로 정말 힘이 든다. 새 집에 도착하여 나는 아저씨에게 열쇠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살갑게 대하려고 애썼다.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까요? 우리를 방해하지만 않아도 그게 도와주는 거다. 어디 가서 놀고 있어라. 돌아갈 때 부르마. 나는 그의 말대로 그 자리를 떴다. 민기뉴, 이제 우리는 늘 가까이 살게 됐어. 다른 나무들이 네 발밑에도 못 따라올 정도로 예쁘게 꾸며줄게. 있잖아, 민기뉴. 나 방금 큰 마차를 타고 왔는데 얼마나 부드럽게 달리는지 꼭 영화에 나오는 포장마차 같았어. 내가 보고 듣는 걸 모두 내게 얘기해줄게. 알았지? 나는 잡초가 무성한 개울가로 갔다. 그리고 흐르는 구정물을 바라보았다. 저 강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지? 아마존. 그래, 맞다, 아마존. 저 강 하류엔
사나운 인디언을 잔뜩 태운 배들이 분명 있을 거야. 안 그러니 민기뉴? 말도 마, 왜 아니겠어. 겨우 이야기를 시작하려는데 아리스티데스 아저씨가 문을 닫으며 나를 불렀다. 여기 있을래? 아니면 우리랑 같이 돌아갈래? 여기 있을래요. 엄마랑 누나들도 곧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는 집 안팎을 구석구석 살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체면도 차리고 이웃들에게 좋은 인상도 주고 싶어 난 얌전하게 행동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나는 여자용 검정 스타킹을 다시 찾아냈다. 그것을 끈 모양으로 말아 발끝을 잘라낸 다음 긴 연줄을 묶었다. 멀리서 천천히 줄을 잡아당기면 꼭 뱀 같았다. 컴컴한 밤이라면 성공할 것 같았다. 밤에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새 집이 모두의 마음을 바꿔놓은 것 같았다. 가족끼리 다정하게 지내던 일은 먼 옛날만 같았다. 나는 대문 앞에 앉아 망을 봤다. 길에는 전봇대의 희미한 불빛뿐이었고 큰 파도나무 울타리는 곳곳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공장에는 분명히 야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야근은 8시를 넘긴 적이 없었다. 9시는 좀처럼 되지 않았다. 잠시 공장 생각을 해보았다. 난 공장이 싫었다. 새벽 5시에 울리는 공장의 슬픈 작업 신호는 더욱 싫었다. 공장은 아침에 사람들을 집어삼켰다. 밤이 되면 지친 사람들을 토해내는 용 같았다. 프레드 씨가 아빠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더더욱 싫었다. 기회다. 저기 어떤 여자가 온다. 팔 밑에 양산을 끼고 손에는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샌들 뒷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대문 뒤로 달려가 숨었다. 그리고 뱀의 손잡이를 시험해 보았다. 말을 잘 들었다. 완벽했다. 나는 줄을 손가락에 끼우고 울타리 그늘에 몸을 숨겼다. 샌들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고 이때다. 나는 뱀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뱀은 천천히 길 한복판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일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여자가 어찌나 크게 비명을 질렀던지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깬 것이다. 여자는 핸드백과 양산을 공중에 내던져버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배를 움켜쥐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뱀이 나왔어요. 살려줘요. 문이 죄다 열렸다. 나는 모든 것을 팽개치고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가 부엌으로 들어갔다. 빨래통 뚜껑을 급히 열고 속으로 들어가 안에서 뚜껑을 닫았다. 놀란 마음 계속 들려왔다. 하느님 맙소사. 6살 된 뱃속의 애가 떨어지려고 해요. 이제 나는 후회를 지나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이웃 사람들은 그녀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여인의 울음과 탄식은 그치지 않았다. 정말 못 참겠어요. 치가 떨려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뱀인데. 오렌지 꽃물 좀 마시고 진정해요. 사람들이 몽둥이랑 도끼랑 길에 비출 등불을 들고 뱀을 쫓으러 갔으니 안심하세요. 헝겊 쪼가리 작은 뱀 때문에 이런 난리라니. 정말 큰일은 우리 집 식구 중에 엄마랑 잔디라 누나랑 랄라 누나가 함께 나간 것이었다. 여러분, 뱀이 아닙니다. 낡은 여자 스타킹이에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뱀을 걷어들이는 걸 잊었던 것이다. 이젠 끝장난 거나 다름없었다. 뱀 끄트머리에 끈이 달려 있었고 그 끈은 우리 집 뒷뜰로 이어져 있었다. 그러자 낯익은 세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외쳤다. 바로 그 녀석 짓이군. 이제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은 뱀이 아니었다. 그들은 침대 밑을 뒤졌으나
나를 찾지 못했다. 그들이 내 곁을 지나갈 때 난 숨조차 쉬지 않았다. 집 밖 뒤뜰에서도 나를 찾았다. 잔디라 누나가 뭔가 생각난 듯 싶었다. 어디 숨었는지 알 것 같아. 누나는 빨래통 뚜껑을 열고 내 귀를 잡아 올려 식당까지 끌고 갔다. 이번엔 엄마도 아주 세게 때렸다. 마치 슬리퍼가 노래하는 것 같았다. 나는 맞는 횟수도 줄일 겸 아픔도 덜 겸 송아지처럼 소리를 질러댔다. 이 나쁜 녀석아! 넌 6살 된 아이를 뱃속에 넣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나 해? 랄라 누나가 빈정댔다. 어쩐지 이사 와선 잠잠하나 했더니. 어서 가서 자! 이 망나니 같은 놈아! 나는 엉덩이를 만지며 침대에 엎드렸다. 다행히도 아빠는 카드놀이를 하러 나가고 없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나머지 울음을 삼켰다. 그리고 매맞은 곳을 낫게 하는 데는 역시 침대가 최고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기니 할 일이 2가지 있었다. 우선 안 보는 척하며 주위를 살펴볼 작정이었다. 뱀이 아직 그 자리에 있다면 슬쩍 집어 셔츠 밑에 숨겨올 작정이었다. 다른 곳에서 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뱀은 없었다. 그만한 뱀을 구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발걸음을 돌려 진지니아 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에드문드 아저씨에게 할 말이 있었다. 퇴직자에겐 조금 이른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찾아갔다. 이른 시간이라 아저씨는 동물 도박을 하러 가지도, 아저씨가 늘 말하는 대로 대변을 보러 가지도, 신문을 사러 가지도 않고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정말로 아저씨는 응접실에서 새로운 종류의 카드점을 보고 있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저씨? 대답이 없었다. 못 들은 척하는 거였다. 아저씨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을 때면 이런다는 걸 우리 집 식구는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게는 어림도 없다. 게다가 난 이 게다가란 말이 참 좋다. 나한테는 귀머거리 행세를 한 적이 거의 없었다. 난 아저씨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겼다. 늘 그랬던 것처럼 아저씨의 흰색과 검정색 체크 멜빵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다. 너 왔구나. 아저씨는 나를 못 보았다는 듯 꾸며댔다. 아저씨, 이 카드점 이름이 뭐예요? 시계점이다. 아주 예쁜 이름인데요. 나는 이미 카드 한 벌을 모두 알고 있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카드는 잭뿐이었다. 왠지 모르게 잭은 왕의 시종처럼 보였다. 있잖아요, 아저씨.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다 끝나간다. 끝나면 얘기하자. 얼마 안 있어 아저씨는 카드를 섞었다. 점괘가 떨어졌나요? 아니, 아저씨는 카드를 산처럼 쌓아 옆으로 밀어놓았다. 그래, 제제, 할 얘기가 돈 얘기냐? 그리고 손가락을 비볐다. 얘기해봐라. 혹시 굿을 살 돈 좀 있으세요? 아저씨는 웃었다. 돈이라 어디 보자. 아저씨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려 하자 내가 재빨리 말렸다. 농담이었어요, 아저씨.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아저씨는 나의 조숙함을 좋아했다. 내가 배우지 않고도 글을 읽게 된 이후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아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저씨는 노래하지 않고도 노래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나는 작은 오두막집 한 소절을 불렀다. 그러니까 방금 노래를 불렀단 말이지? 맞아요. 전 소리내지 않고도 노래할 수 있어요. 아저씨는 나의 순진함에 웃었다.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있잖아요, 아저씨. 제가 어렸을 땐 제 속에 작은 새가 있어서
그 새가 노래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게 그런 새가 있다니 정말 놀랍구나. 아저씨, 제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요즘엔 작은 새가 정말 있는지 의심이 간다고요. 어떤 때는 마음속으로 얘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소리내어 말한단 말이에요. 아저씨는 내 얘기를 이해했는지 내가 혼동하는 것을 재미있어 했다. 내가 설명해주마, 제제. 그게 뭔지 아니? 네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란다. 커가면서 네가 속으로 말하고 보는 것들은 생각이라고 해. 생각이 생겼다는 것은 너도 이제 곧 내가 말했던 그 나이, 철드는 나이 말인가요? 잘 기억하고 있구나. 그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생각이 자라고 커서 우리 머리와 마음을 모두 돌보게 돼. 생각은 우리 눈과 인생의 모든 것에 깃들게 돼. 알겠어요. 그럼 작은 새는요? 작은 새는 어린애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우는 걸 도와주려고 하느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걸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해. 그러면 하느님은 그 새를 너처럼 영리한 다른 꼬마에게 넣어주시지. 아주 멋진 일 아니니? 나는 내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흐뭇해서 웃었다. 예, 이젠 가봐야겠어요. 돈은? 오늘은 필요 없어요. 아주 바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거리로 나왔다. 우리를 슬프게 했던 일 하나가 떠올랐다. 또또까 형에게는 목에 흰 줄이 2개 나 있는 아주 예쁜 방울새 한 마리가 있었다. 어찌나 순한지 형이 모이를 줄 때면 형 손가락에 올라올 정도였다. 문을 열어놓아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은 그 새를 뙤약볕에 둔 채 그 사실을 잊어버렸고 뜨거운 기운을 이기지 못한 새는 죽고 말았다. 또또까 형은 죽은 새를 손에 올려놓고 얼굴에 비벼대며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절대 다시는 새를 기르지 않을 거야. 나도 곁에 앉아 말했다. 또또까 형, 나도 다시는 새를 안 기르겠어.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기뉴에게로 갔다. 슈르르까, 나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뭔데? 같이 기다리자. 그래. 나는 민기뉴의 허리에 머리를 기대고 앉았다. 제제,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뭔데? 하늘에 아주 예쁜 구름이 하나 지나가는 것. 뭘 하게? 내 작은 새를 풀어주려고. 그래, 풀어줘. 더 이상 새는 필요 없어. 우리는 하늘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거 어떨까, 민기뉴? 잎사귀 모양의 크고 잘생긴 휜 구름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래, 저거야, 민기뉴. 나는 가슴이 뭉클해져 벌떡 일어나 셔츠를 열었다. 내 메마른 가슴에서 새가 떠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작은 새야, 훨훨 날아라. 높이 날아가. 계속 올라가. 하느님 손끝에 앉아. 하느님께서 널 다른 애에게 보내주실 거야. 그러면 너는 내게 그랬듯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겠지? 잘 가, 내 예쁜 작은 새야. 왠지 가슴이 허전해진 것 같았다. 그런 기분은 영 가시지 않았다. 제제, 저것 봐. 새가 구름가에 앉았어. 나도 봤어. 나는 머리를 민기뉴 가슴에 기대고 멀리 사라져가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저 작은 새랑은 한 번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민기뉴 가지에 얼굴을 돌렸다. 슈르르까? 응? 내가 울면 보기 흉할까? 바보야, 우는 건 흉한 게 아니야. 그런데 왜?
글쎄,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 여기 내 가슴 속 새장이 텅 빈 것 같아. 글로리아 누나가 이른 새벽부터 나를 찾았다. 손톱 좀 보자.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잔소리는 하지 않았다. 귀 좀 보여줘. 제재! 누나는 나를 세탁대로 데려가 헝겊에 비누를 적셔 때를 닦아냈다. 삐나제족 투사란 사람이 이런 꼬락서니로 사는 건 본 적이 없다. 내가 쓸만한 옷을 찾아볼 테니까 운동화를 신고 있어. 누나는 내 서랍을 뒤적이고 또 뒤적였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쓸만한 옷은 찾지 못했다. 하나같이 구멍이 났거나 찢어졌거나 헝겊을 대고 기웠거나 실로 꿰맨 것들이었다.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 이 사람만 봐도 얼마나 지독한 애인가 금방 표시가 나잖아? 이걸 입자. 그래도 이게 가장 나은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내게 있을 놀라운 발견을 향해 나아갔다. 초등학교에 다다르자 등록을 하기 위해 어른 손을 잡고 온 아이들로 부쩍댔다. 제재, 앞으론 말썽 피우면 안 돼. 알았지? 우리는 아이들이 가득한 방으로 들어갔다. 모두들 서로의 얼굴을 멀거니 쳐다보고 있었다. 마침내 우리가 교장실로 들어갈 차례가 되었다. 아가씨 동생인가? 네, 선생님. 어머니는 시내에 일하러 가셔서 못 오셨어요. 여교장은 나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두터운 안경 때문인지 눈이 매우 크고 까맣게 보였다. 우스꽝스럽게도 얼굴에는 남자처럼 수염이 나 있었다. 그 때문에 교장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너무 어려 보이는데? 나이에 비해서 작아서 그래요. 이래봬도 벌써 글을 깨쳤어요. 얘야, 너 몇 살이지? 2월 26일이면 6살이 돼요, 선생님. 좋아, 서류를 작성해볼까? 우선 부모님 성함을 말해봐요. 글로리아 누나가 아빠의 이름을 말했다. 그런데 엄마의 이름은 에스테파니아 지 바스콘셀로스라고만 말했다. 나는 잠자코 있지 못하고 누나의 말을 바로잡았다. 에스테파니아 피나제 지 바스콘셀로스예요. 응? 누나가 얼굴을 붉혔다. 피나제요. 어머니는 인디언 후손이시거든요. 나는 내가 학교에서 인디언 성을 가진 유일한 학생이 되리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글로리아 누나가 서류에 서명을 했다. 그러고도 쭈뼛거리며 서 있었다. 뭐 다른 할 얘기가 있나, 아가씨? 저 교복 말인데요. 선생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일자리를 아직 못 구하셨고 그래서 저희 형편이 어렵거든요. 이 말은 교장이 내 키와 치수를 어림해 보기 위해 내게 한 바퀴 돌아보라고 했을 때 옷을 기운 흔적들이 나타나 여실히 증명되었다. 그녀는 종이에 치수를 적어주며 안으로 가서 에울라리아 아줌마를 만나보라고 하였다. 에울라리아 아줌마도 내 키를 보고 놀랐다. 가장 작은 치수를 입었는데도 긴 바지를 입은 병아리 같았다. 이것밖에 없는데 너무 크네. 정말 얜 너무 작아.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교복을 2벌이나 공짜로 받은 것에 만족해하며 우리는 그곳을 나왔다. 민기뉴가 새 교복을 입은 나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해 보시라. 나는 매일매일 일어난 일들을 민기뉴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주었다. 큰 종을 쳐. 하지만 교회 종만큼 크지는 않아. 알겠니? 운동장에 모여서 자기 선생님을 찾아가야 돼. 그러면 선생님은 우리를 4줄로 세우셔. 그 다음 개미 한 마리 남지 않고 모두 교실로 들어가지. 우리는 책상에 앉는데 책상은 위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소지품도 넣을 수 있어. 앞으로 나는 국가들을 배울 거야.
선생님 말씀이 훌륭한 브라질 국민이 되고 애국자가 되려면 조국의 국가들을 알아야 한대. 노래를 배우면 불러줄게. 알았지, 민기뉴? 매일매일이 새로웠다. 싸움도 했다. 끊임없이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다. 얘, 그 꽃 어디에 쓸 거니? 아주 깔끔한 여자아이였다.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공책과 책이 들려 있었다. 머리는 두 갈래로 따내렸다. 우리 선생님 드리려고. 왜? 선생님이 좋아하시니까.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은 모두 선생님께 꽃을 갖다 드리거든. 남학생이 그래도 될까? 선생님을 좋아한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니? 그러니? 그래. 세실리아 빠임 선생님께 꽃을 드리는 아이는 하나도 없었다. 못생겼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눈가에 난 점만 없었어도 그렇게 못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쉬는 시간에 가끔 생크림빵을 사 먹으라고 돈을 주는 분은 그 선생님뿐이었다. 그때부터 다른 반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모든 반마다 선생님 책상 위에 놓은 병에 꽃이 있었다. 오직 우리 선생님 병만이 늘 비어 있었다. 사실 가장 큰 모험은 따로 있었다. 그거 알아, 민기뉴? 나 오늘 박쥐 잡았다? 여기 뒷뜰 구석에 와서 살 거라던 그 루시아누 말이니? 아니야, 바보야. 굴러다니는 박쥐야. 학교 근처에서 차가 속도를 줄일 때 차 뒤에 달린 바퀴에 매달리는 거야. 그렇게 한참 달리면 기분이 아주 좋아져. 그러다가 차가 모퉁이를 돌기 전에 다른 차가 오는지 보려고 멈추거든. 그때 깡총 뛰어내리면 돼. 그래도 조심해야 돼. 너무 빨리 내리면 엉덩방아를 찢거나 팔이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나는 수업 시간과 노는 시간에 일어난 일들도 모두 얘기해 주었다. 국어 시간에 세실리아 빠임 선생님이 나보고 반에서 가장 잘 읽는 학생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민기뉴가 우쭐해하던 모습은 직접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라 설명할 수가 없다. 가장 장독을 잘하는 학생. 그러자 갑자기 의심이 생겼다. 우선 에드문드 아저씨께 장독이 맞는 말인지 물어봐야 할 것 같았다. 이 장독은 제재가 강독과 혼동한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박쥐 얘기를 하자, 민기뉴. 얼마나 재미있느냐 하면 너를 말처럼 타고 달릴 때랑 같은 기분이야. 하지만 나하고 달릴 땐 위험하진 않잖아? 위험하지 않다고? 우리가 들소랑 물소를 사냥하러 서부 들판을 달릴 때 네가 미친듯이 달리는 건 어떻고? 잊은 거야? 민기뉴는 말로 나를 당해본 적이 없었기에 순순히 내 말을 인정해야만 했다. 민기뉴, 어떤 차가 한 대 있는데 그 차는 애들이 넘보지 못하는 차야. 어떤 차인지 아니? 마누엘 발라다리스라는 포르투갈 사람 차야. 너 이렇게 흉한 이름이 들어본 적이 있어? 마누엘 발라다리스. 정말 흉하다. 나도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생각이 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당분간은 안 돼. 난 조금 더 연습을 해야 하거든. 위험한 모험을 하기 전에.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꽃을 들고 선생님 앞에 나타났다. 선생님은 감동해서 나를 신사라고 불러주었다. 민기뉴, 그게 무슨 말인지 아니? 신사는 왕자처럼 점잖은 사람이야. 나는 점점 더 수업에 재미를 붙였고 공부도 더 열심히 했다. 학교에서는 나를 욕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글로리아 누나는 내가 서랍 속에 악마를 가둬두고 딴 아이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너도 내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민기뉴?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래? 그렇다면 비밀 한 가지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말하지 않을래. 나는
민기뉴에게 화가 나서 나와버렸다. 그러나 민기뉴는 내 화가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화는 네가 감옥에서 죽는 것을 보겠어. 이런 무서운 제목이고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다음 시간에 계속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